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본인 백만장자가 일본인 민간인 중에는 처음으로 우주 여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일본 최대 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창업자이거든요. 마에자와 유사쿠 등 2명이 지난 8일 정오쯤 카자흐스탄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는데요. 예. 이륙 6시간 만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해서 내부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마에자는 2009년 이후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한 첫 번째 관광객이고요. 또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으로는 10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이들은 앞으로 이 12일 동안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 예정인데요. 이 마회자는 이 우주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주에서 해봐야 할 100가지 일 이런 걸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나온 이 공모의 일들이 뭐냐면 뭐 종이 비행기 날려보기, 또 뭐 우주 비행사와 배드민턴 치기, 아, 네. 또 악기 연주하기, 이발하기 등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우주 정거장에서 수행을 하고 그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 러시아 우주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의료 실험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마회자와는 또 미국 스페이스X가 오는 2023년에 발사 예정인 유인 우주선도 본인의 돈을 내고 탑승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의 우주 여행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부러운데요. 저도 좀 가게, 좀 네. 가격이 좀 빨리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개인 컵, 또 그리고 매장용 머그컵 말고 이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으로만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제주 스타벅스 23개 전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퇴출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소비자는 사용한 다회용 컵을 이 무인 반납기에 넣어서 보증금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반납한 다회용 컵은 제주의 전문 세척 업체에서 세척 후에 재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지난 5개월 동안 제주의 4개의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그 결과 일회용 컵에 한 30만 개가 다회용 컵으로 대체되는 것을 네.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 이 문제는 다회용 컵 회수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이제 어떤 사실 걸림돌로 남아 있는데요. 예. 시범 운영을 한 4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얼마나 회수됐는지를 살펴보니까 지난 9월에 40% 정도였고 지난달에나 이제 이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에 스타벅스는 이 회수율이 40%를 넘기기만 하면 일회용 컵 사용보다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40%를 기준으로 이 회수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1에서 12%의 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앞으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 반납기도 지금은 이제 5개밖에 없었는데 26개로 늘려서 회수율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요, 이 스타벅스의 이번 정책을 두고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공되는 다회용 컵이 PP라고 불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 포장지 또 배달 용기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플라스틱 컵을 많이 나눠줬고 이게 그대로 버려지면서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 스타벅스는 사실 내년에 이 서울의 전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없앨 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결국 소비자 스스로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 다회용 컵 회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이 같은 효과가 진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당장 오늘부터라도 카페에서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 봐야겠네요.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이번 수능과 관련된 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치른 이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한테 배부가 됐는데요.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부분의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됐습니다. 네. 이 문제 오류 논란이 제기됐던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법원이 보류했기 때문인데요. 이 수능의 정답 오류가 인정된 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정답 효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생명과학 2 20번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우선 문제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2개의 동물 집단이 몸 색깔, 검정색, 회색, 또 날개 길이, 짧고 길고 이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디 바인 베이르크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또 날개 길이의 유전자의 유성 유전자는 긴 유전자인지 짧은 유전자인지를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온 조건으로 풀면 평가원이 정한 정답 5번,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모두가 정답이 됩니다. 논란이 벌어진 건요. 모든 유전자형의 비율을 구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건데요. 네. 이 두 개의 동물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모두 6종류가 나오는데 이 중 짧은 날개 유전자만 2개를 갖는 집단의 비율이 음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픽을 살펴보면요. 사과가 10개 있다고 우선 가정을 제가 해보고요. 네. 3명에게 이 사과를 10개를 나눠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A는 6개, B는 5개를 갖고 있었고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과는 총 10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개를 가져야지 총 10개의 사과가 맞게 됩니다. 네. 정답은 맞출 수 있으나 C가 마이너스 1개라는 사과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뭐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번 20번 문제의 오류도 이와 같이 하나의 집단에서 마이너스 음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평가원에서는 일부 조건이 잘못됐다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상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이 문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결국 20번 문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네. 대입 일정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점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표준 점수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애초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인데 오미크론 관련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처음 오미크론이 발견된 이후 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분되지 않은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PCR 검사에서 양성은 나오긴 나오는데 오미크론 변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유전체 분석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이 PCR 검사에서 특정 스파이크 유전자인 S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오미크론 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 베타나 뭐 델타 변이처럼 S 유전자가 검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미크론 변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5일 정도가 더 걸리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 국내 연구진이 20분 만에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 이 포스텍 이정욱 교수 팀인데요. 이 분자 진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돌연 변이가 생긴 특정 지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이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 바이러스 염기 서열에서 돌연 변이가 생긴 지점만 정확하게 찍어내는, 그러니까 문장에서 오타만 발견하는 약간 맞춤법 검사 방식인 건데요. 이 오미크론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이용하면 다른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또 기존보다 싸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정욱 교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증폭되어 있는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만든 새로운 에세이 방법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을 수 있는 겁니다. 시퀀싱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기계나 그런 장치들을 이용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분자 진단에 기반한 방법이거든요. PCR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비용만 있으면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용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예.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임상 시험도 해야 하고 식약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 기술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주에 결국 국내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주 5,000명대였는데 6,000명을 건너뛰고 바로 7,000명대로 급증을 한 건데요. 문제는 더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금의 유행이 악화할 경우 신규 확진자가 이달 말에는 하루 8,000명대, 또 내년 1월 말에는 최대 11,000명대가 될 것으로 내다본 건데요. 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예측 TF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만 돼도, 악화되지 않고 지속만 돼도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2,000명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만큼 증가함에 따라 뭐 위중증 환자 역시 이달 안에 1,000명이 넘어설 거란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예측이 아닌 현 상황이 심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가리키는 이 치명률을 살펴보니까 지난 7일 기준으로 한국의 이 치명률이 1.4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는 0.1%였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5개월 만에 14배나 증가한 셈인데요. 네. 이는 이 OECD 38개 국가 중 세계 9위를 차지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실제로 세계 평균이 1.41%니까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평균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다 결국 정부가 이 다음 주에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동 제한이나 접촉 제한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 급증에 대해서 자꾸 과학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틀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